안녕하세요. 제가 스포츠 심리학이라는 분야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평소엔 얼토당토 않다고 무시하던 야구 선수들의 징크스가 실제 마음의 안정을 통해 퍼포먼스에 도움을 준다고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저도 징크스를 하나 만들어서 영상을 다 만들 때까지 이발을 안 하기로 했어요. 3개월 전에. 오늘의 주제는 인생이란 무엇일까입니다. 음악은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에도 나오고 있죠. 카메라 앞에서 말하고 있을 땐 없고 편집해서 넣는 거지만요. 어떤 음악이 좋은 음악일까요?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인생보다 간단하긴 하네요. 사람은 주파수가 헤르츠가 2배가 되면 비슷한 소리라고 인식하는 성질이 있는데요. 이는 모든 소리가 날 때 가장 낮은 헤르츠의 배수가 되는 소리 여럿이 동시에 울리기 때문입니다. 파동은 간섭하면 보강되거나 반대로는 감쇄되는데 끝에서 반대로 반사되면서 오고 있는 파동과 중첩되거든요. 소리를 하나로 인식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었죠. 소리를 진짜 하나로 내려면 컴퓨터로 합성한 소리를 억지로 한 소리만 내는 수밖에 없어요. 만일 OC를 한 소리만 내면 이건데요. 이게 악기를 친 순간부터 점점 작게 되겠죠. 설마 피아노에서 도 치면 이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건 아니겠죠? 실제 피아노는 이런 파형을 보입니다. 진동수가 같아도 결국 파형 모양이 달라서 각 악기는 소리가 달라집니다. 1초에 523.25번 떨기만 하면 무슨 미친 방식으로 떨든 상관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 모양이 너무 이상해지면 자연의 소리나 타악기 같은 것이 되겠죠. 하지만 그것들도 동시에 울리고 있고 주파수가 있습니다. 어떤 음과 2배의 주파수를 가진 음이 비슷하다는 걸로 처음 음계를 만든 사람은 피타고라스입니다. 주파수는 몰랐고요. 당시 그리스에서는 하프 같은 악기로 배 차이가 나는 것들은 소리가 비슷하고 3과 4인 것, 2와 3인 것을 같이 치면 소리가 조화롭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7음계에 맞는 악기가 9000년 전 중국이나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견되니까 아무튼 악기를 만드는 법은 아마 경험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준에서 2분의 3을 계속 곱한음으로 12번을 하면 거의 2가 되니까 옥타브를 음악을 만들기 위해 여러 수로 나누면서도 서로 협화음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럼 협화음을 사용한 음악이 좋은 음악일까요? 그렇다는 증거도 있고 아니라는 증거도 있습니다. 협화음 개념은 후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협화음과 불협화음을 들었을 때 바로 하는 청각 피질이 다릅니다. 영화는 불협화음을 들으면 전혀 참지 않고 거부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협화음을 선호합니다. 아니라는 증거는 그야말로 우리 역사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과거 다성음악을 금지했습니다. 증4도음 정도 금지했고요. 그러나 점점 더 불협화음도 채용하게 되고 스웬베르크 시대에는 대등해집니다. 그럼 어떤 음악이 좋은 음악인지 역사를 통해 생각해봅시다. 음악은 어떻게 변해왔을까요? 얼핏 보면 이오니아 선법 5음계, 장음계 12음계, 교향곡이니 대위법이니 복잡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클래식과 흑인 음악을 합쳐서 재즈가 탄생하고요. 더욱 복잡해졌죠? 그 다음에는 거기에 보사노바니 하는 남아메리카 음악을 합쳐서 퓨전 재즈가 탄생합니다. 더욱 복잡해졌죠? 그 다음에는 그 위에 펑크, 디스코, 일렉트로닉, 애시드 재즈가 탄생합니다. 더욱 복잡해졌죠? 이제 애시드 재즈쯤 되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애시드 재즈 뮤지션을 모르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제미로콰이 노래를 안 들어본 사람이라면 2000년 이후에 태어났을 것 같거든요. 2016년 일본을 강타한 서치모스도 애시드 재즈로 분류되는데요. 유튜브 조회수가 5400만이네요. 일본인 1000만 명은 넘게 됐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음악의 발전이란 복잡성을 늘려가는 것일까요? 사용하지 않던 건 사용하고 다른 음악과 합병해서 끝없이 복잡해지고 계속 더 강한 약을 적응한 사람들한테 들이붓는 것일까요? 여기서 개개인이라는 변수가 들어갑니다. 정통 재즈 애호가들은 1940년 이전과 1960년 이후 음악은 진정한 음악이 아니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1960년대 미국 가정에서는 고전 음악만 듣도록 했었죠. 1965년 밥 딜런이 뉴포트 포크 페스티벌에서 일렉 기타를 들고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야유하거나 자리를 떠났습니다. 당시 부모님들은 재즈 같은 걸 듣고 악보에 채워넣기 경쟁 같은 느낌으로 들었다고들 합니다. 이런 일은 어째서일까요? 그건 음악 경험은 원형을 습득하고 규칙을 습득하고 범주화하고 원형에 가까운 것은 지루하고 원형을 살짝씩 벗어난 것은 재미있고 원형을 너무 벗어난 것은 음악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뉴런은 태내에서 이미 충분히 만들어져 있지만 시냅스 연결과 수초화는 나이가 들수록 진행되고요. 심지어 시냅스는 6살 이후로 가지치기까지 진행합니다. 수초화는 20살 정도에 끝나고요. 그러니 새로운 규칙을, 음악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나이가 들수록 안 좋아지는 것이죠. 더 복잡한 규칙을 받아들인 사람일수록 더 복잡한 음악을 즐기고 나이를 먹으면 듣던 것보다 더 복잡한 음악을 듣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좋은 음악을 만드는 법은 뭘까요? 기존의 법칙을 잘 적용했지만 이탈하는 부분을 적절히 꾸려서 그 곡이 익숙해지지 않게 하면서도 좋은 곡으로 만드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화성학은 좋은 음악을 만드는 비결이라기보다는 이제까지의 곡을 분석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겠죠? 아마도 전 화성학에 대해 잘 몰라요. 화성학에 대해 잘 모르는데
어떻게 화성학에 대해 내용을 만들겠어요? 마찬가지로 저는 음악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이제까지 쓴 영상 내용은 그냥 얼기설기 아는 대로 어떻게든 써본 거예요. 보시는 분들 중 음악 전문가가 있었다면 이상하게 생각했을 확률이 높아요. 사람은 주파수가 헤르츠가 2배가 되면 비슷한 소리라고 인식하는 성질이 있는데요. 소리를 하나로 인식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었죠. 이거 그냥 제가 바로 지어냈어요. 만일 오씨를 이거 오씨 어떻게 읽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화성학을 배워봤자 구릴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화성학을 안 다음에야 알 수 있겠죠. 아무리 씨발 배울 필요 없었네 이렇게 나중에 생각하게 되더라도 그게 이미 배운 이유겠죠. 저는 제가 인생에 대해서 아는 정도가 마치 제가 음악에 대해서 아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완전 맹탕은 아니고 동년배들보단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인생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될 때까지는 아주 오랜 세월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영원히 알 수 없구나요. 비틀즈라든지 마이클 잭슨 단 하나만 아는데 평생이 걸려도 가능할지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뭐 비록 인생이 더 이상 살 의미가 없어 보이고 가치가 없고 고통스러워 보일 때가 이제까지 저에게 굉장히 많았지만 그래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 아는 척하는 거는 쓰레기들이 나는 짓이니까. 지금까지 소수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